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에 걸쳐 살았던 장량은 삼진의 하나인 한나라 사람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한나라 재상을 지낸 한나라 귀족 집안 출신이다. 한나라가 진나라에 의해 멸망한 기원전 230년경 집안의 몰락을 지켜보았던 어린 장량은 진시황제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여 전 재산을 털어 자객을 물색하던 중 창해군의 소개로 창해 역사라는 자객을 알게 된다. 기원전 218년 순시 중에 있던 진시황제의 암살을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여 도망자 신세가 된다. 합의 지역에서 숨어 지내던 장량은 황석공을 만나 태공병법을 얻은 후 병법을 공부하였다. 이때 또 다른 도망자였던 초나라 사람 항우의 작은아버지 항백을 만나 친분을 쌓게 된다. 기원전 209년 진시황제가 죽자 황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고 구호를 외친 진승 5광의 난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각 지역의 부활을 외치며 거병하였는데 장량도 이때 한나라의 부활을 외치며 100여 명의 군사를 모아 거병하였다. 원래 송나라 땅이었으나 송나라 멸망 후 초나라에 편입된 폐연의 한량이었던 유방도 그 중 하나다. 유방이 인재를 중시하며 계책 듣는 것을 좋아하는 인품인 것을 확인한 장량은 유방의 진영에 합류한다. 한편 항우의 아버지이자 초나라 대장군 항연의 아들인 항량도 군대를 일으켜 진나라를 멸하고 초나라 부활을 꾀하였으나 기원전 208년 진나라 장안과의 전투에서 전사한다. 이후 항우는 아버지 항량의 군대를 이끌었는데 항우의 기백이 워낙 출중하여 진나라와의 전투에서 연전연승하였다. 진나라 멸망에 항우가 결정적 공헌하였다. 그러나 항우는 멸망 직전에 있던 진나라의 수도 함양으로 진군하는 도중 초나라 멸망과 아버지 죽음에 대한 복수심에 희대의 만행과 함양성을 철저하게 파괴하였는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 민심을 크게 잃게 된다. 진나라 멸망 후 항백은 홍문현에서 항우의 책사 범증이 유방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내용을 장량에게 알려 유방이 화를 면할 수 있게 한다. 항우에 비해 군세가 크게 열세였던 유방이 함양에 먼저 입성하자 항우는 크게 노하였으나 홍문현에서 유방은 항우에게 몸을 크게 낮추었다. 그러나 범증은 후한을 없애려 유방을 죽여야 한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냈으나 항우는 납작 엎드려 있는 유방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한편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장이라 평가받는 한신 이야기다. 한신은 항량이 군대를 일으킬 때 항량의 군대에 지원 입대하였고 항량 사망 후 항우의 군대에 전전하였으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진나라 멸망 후 항우가 유방의 군대를 재편성할 때 유방의 군대에 편입되었다. 이때 장량이 한신의 능력을 눈여겨보게 된다. 이때는 기원전 206년 전후로 한신의 나이는 20대였을 거라 추정된다. 기원전 206년경 유방의 군세는 항우와 견줄만하게 성장하게 된다. 다음은 유학자 여기기에 대한 이야기이다. 원래 유방은 입만 살아있다 하여 유학자를 멸시하였다. 유방이 함양으로 진군하고 있을 때 60대인 유학자 여기기를 만났었는데 유방은 별 관심이 없었으나 미치광이라는 별명을 가진 자답게 능청맞은 말과 행동으로 유방의 호감을 사게 되어 유방의 군영에 책사로 합류해 있었다. 하루는 유방이 여기기에게 항우를 이길 계책을 묻자 여기기는 대왕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진나라에 의해 멸망한 육국의 국세를 만들어 육국 제후의 후예를 찾아 왕에 봉하여 육국을 회복해 하면 천하 민심이 대왕을 따를 것이라는 계책을 낸다. 이에 유방은 크게 기뻐하며 그 계책을 이행할 것을 명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장량은 유방에게 천하의 인재가 대왕께 충성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공을 세워 한 뼘이라도 봉지를 받고자 위함인데 공도 없는 자들에게 봉지를 내리면 누가 남아 대왕께 충성하겠냐며 거칠게 반대하였다. 이에 유방은 입만 살아있는 유학자 서생이 나를 망치려 하는구나고 통탄해하며 취소하였다. 기원전 205년 팽성전투에서 유방은 군사력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항우에게 대패한다. 곤궁에 처한 유방은 장량에게 묻는다. 항우를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장량은 대답하였다. 한신, 팽월, 영포가 필요합니다.
유방은 한신을 제왕에 봉했다. 항우에게 봉지를 받지 못했던 팽월을 양왕에 봉했고 항우에게 국왕왕 봉지를 받았던 영포에게는 이간계로 연합에 합류하게 하였다. 이후 유방은 한신, 팽월, 영포의 도움으로 초안대전에서 승리하여 한나라 시조가 된다. 유방의 애첩 척부인에 대한 이야기다. 유방은 거병 후 척부인을 만나게 된 후로 억척스러운 조광지처 여친은 관심받기였다. 심지어 팽성대전에서 항우에 크게 패해 도망갈 때 처자식을 버리고 간 이야기는 앞에서 언급하였다. 기원전 207년 척부인은 유여이를 낳는다. 유방에게는 기원전 210년 출생한 여태후의 소생 황태자 유영이 있었다. 기원전 206년 한나라를 건국한 후 유방의 총애를 받고 있던 척부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원전 197년 자신의 소생 유여이를 황태자로 만들려고 울고불고하여 유방은 황태자 유영을 폐하고 유여이를 황태자로 삼으려 한다. 이는 유방이 유여이가 자신을 닮았다 하여 총애하기도 했고 자신이 죽고 나면 척부인이 여태후에게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새로운 태자를 세우려 한다는 소식에 거병 후 여태후와 동고동락했던 폐연의 형제들과 신하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였으나 유방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여태후는 장량에게 찾아가 유방을 설득할 것을 거듭 부탁하였다. 장량 역시 유방에게 태자 교체 반대를 여러 번 고변하였으나 유방의 뜻을 막을 수 없었다. 이때 여태후가 마음에 한이 생긴 게 아닌가 한다. 그 한은 훗날 척부인과 유여이를 잔인하게 살해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여태후는 중국 3대 악녀 중 한 명으로 불리는 계기가 되었을까? 여치의 한글 발음이 여시인데 옛할머니 시절 여시 같은 년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때의 여시가 이 여시가 아닌가 한다. 반대로 오늘날에는 여태후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 여러 방법을 다 써보아도 방법이 없자 체념한 듯한 여태후에게 장량은 한 가지 계책을 내어놓는다. 상산에 있는 유학자 상산사오를 초빙해 태자에게 왕도와 유학의 예를 배우게 하라는 거였다. 상산사오는 유방이 유학자를 멸시한다 하여 유방이 여러 번 초빙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있던 저명한 유학자들이었다. 이에 여태후는 그리하였다. 유학자라면 손사래를 쳤던 유방은 어느 날 태자가 상산사오에게 왕도와 유학의 예를 배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며 지금 태자에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는 말에 상산사오는 왕도와 유학의 예를 배우는 태자의 모습에서 황제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지금의 황제보다 훨씬 낫다고 일갈하였다. 이에 유방은 탄식하며 태자 교체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아마 당시 50세였던 유방은 일단 두고 보자 생각했을 법하다. 그때가 기원전 197년이었다. 기원전 196년 팽월과 한신이 죽음을 당하자 다음 해 영포가 반란을 일으킨다. 병색이 완연했던 유방은 태자를 보내려 하였으나 여태후는 태자가 가는 것보다 황제가 가서 모습만 보여도 그것이 낫다 하여 유방이 직접 출정 영포의 반란을 진압한다. 그러나 영포와의 전투에서 모습만 보이지 않고 전투를 선두지휘하다 입은 부상으로 환궁 후 함양 장락궁에서 사망한다. 여태후는 유방의 죽음을 한동안 알리지 않았다는 설이 있다. 기원전 196년 팽월과 한신이 195년 영포와 유방이 죽었다. 그렇게 한나라 개국 절대 공신들이 사라졌다. 팽월과 한신의 죽음 뒤에는 여태후가 있었다. 그리고 한나라는 여시 천하가 된다. 같은 책략이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른 장량 책략의 한 예를 생각해 보았는데 역사의 아이러니를 생각하게 된다.